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2025년 10월 1일 수요일 4분기 첫 거래일입니다. 9월이 마무리되고 새로운 분기가 시작되는 시점인데요. 글로벌 증시는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 우려에도 불구하고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감으로 다우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반면 국내는 긴 추석 연휴를 앞둔 경기 심리와 환율 부담이 여전합니다. 오늘은 글로벌과 국내 시장 흐름, 주요 뉴스, 섹터별 특징, 전략 포인트, 그리고 주목 종목까지 7단계로 나눠서 꼼꼼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글로벌 시장 흐름 살펴보겠습니다. 미국 증시는 10월 1일 셧다운 우려가 있었지만 금리 인하 기대감이 시장을 지탱하면서 강세로 마감했습니다. 다우지수는 81.82포인트 0.18% 상승한 46,397.89포인트에 마감했고요. 종가 기준 사상 최고치를 새로 썼습니다. S&P 500은 27.25포인트 0.41% 오른 6,688.46포인트로 마감했고, 나스닥은 66.86포인트 0.30포인트 오른 22,660.01포인트, 그리고 러셀 2000은 2,436.48포인트로 소폭 상승했습니다. 특히 주목할 부분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입니다. 6,369.82로 전일 대비 54.71포인트 오른 0.87% 상승했습니다. 이는 엔비디아가 2.6% 상승하고 메타와 20조 원 규모의 계약을 맺은 코어웨이브가 11.7% 폭등하는 등 AI 생태계 모멘텀이 다시 강화된 덕분입니다. 채권 시장에서는 단기와 장기 금리가 엇갈렸는데요. 미국 2년물은 3.61%로 1.2bp 하락했지만 10년물은 4.15%로 1.2bp 상승했습니다. 30년물은 4.73%로 2.7bp 상승했고요. 10년 2년 금리차는 54.2bp로 확대되며 장기 금리차 역전 상태가 다시 벌어졌습니다. 외환시장에서는 달러 인덱스가 91.77로 0.13% 하락했고요. 유로 달러 환율은 1.1735로 보합, 달러 엔화는 147.92 부근에서 횡보했습니다. 원화환율은 NDF 1월물이 1402.14로 전일 대비 4원 하락 출발 예상됩니다. 상품 시장을 살펴보겠습니다. WTI가 62.37달러로 0.26% 상승했지만 브렌트유는 66.03달러로 1.58% 급락했습니다. 원유 시장은 과잉 공급 우려와 오펙 플러스 증산 뉴스에 이틀째 압박을 받고 있는 모습이죠. 금은 3,873.20달러로 0.35% 올랐고요. 은은 46.64달러로 0.46% 상승했습니다. 은 가격은 14년 만에 최고치라는 기록을 세웠죠. 구리는 485.65, 옥수수는 415.5로 1.4% 하락했고요. 밀은 2.2% 하락, 대두도 0.87% 하락했습니다. 원자재 시장에서는 기금속이 오르고 곡물이 약세 흐름을 보이는 게 분명히 보였습니다. 국내 시장 흐름입니다. 9월 30일 코스피는 전일 대비 6.61포인트, 0.19% 하락한 3,424.60으로 마감했습니다. 코스닥은 4.72포인트, 0.56% 하락한 841.99로 기록했죠. 연휴를 앞둔 경기 심리 강했고 환율 부담도 여전히 컸습니다. 축을 보면 코스피는 개인이 865억, 외국인은 50억 순매수했지만 기관이 1147억 순매도로 지수를 끌어내렸습니다. 코스닥에서는 개인이 2357억, 기관이 159억 순매수했지만 외국인이 2055억 순매도하면서 지수를 압박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402.9원으로 종가 기준 1400원을 넘겼고요. 야간 거래에서는 1405원까지 치솟으면서 외국인 수급 부담이 여전히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업종별로는 조선방산, 바이오 반도체, 장비, 귀금속이 강세를 보여주면서 지수를 방어했지만 업종별로는 조선방산, 바이오 반도체, 장비, 귀금속이 강세를 보이며 지수를 방어했습니다. 조선주는 미국 LNG 프로젝트와 미국 선박법 통과 기대감으로 HDA 중공업이 8% 넘게, 한화엔진과 현대힘스가 5%대 상승했습니다. 삼성중공업은 인도 수완조선소와 MOU 체결했고요. 대한조선은 원유 운반선 공급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방산주는 중동 유럽 지정학적 긴장과 미국 국방부 미사일 증산 추진 소식에 HD 현대중공업이 4.78%,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4.53% 상승했습니다. 현대로템도 2.55% 상승했고요. 바이오는 트럼프 대통령의 의료용 대마 사용 장려를 하겠다고 밝히면서 대마 바이오주가 급등했습니다. 피플바이오는 중국 하이난 특구에서 혈액 치매 진단 허가를 받았고, 고령은 매출 2조 원 규모 항암제 확보 기대감이 부각됐습니다. 반도체 장비주에서는 원익 IPS가 3.4% 올랐고요. 파두가 6.62%, 한미반도체가 4.48% 오르면서 강세를 이어갔습니다. 삼성전자는 HBM4 양산을 앞두고 후공정을 외주 확대한다고 발표했고요. 귀금속 관련 ETF도 강세를 보였습니다. 금, 현물 ETF가 3%대 상승하며 귀금속 섹터가 지수 방어 역할을 했죠. 그러면 뉴스와 이벤트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입니다. 현재 시간 9월 30일 자정까지 임시 예산안 처리가 이루어지지 않으며 미 정부 일부 업무가 중단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민주당이 셧다운을 원한다며 강경 발언을 이어갔고, 전문가들은 셧다운이 현실되면
일주일당 GDP 성장률이 0.15포인트씩 하락하고 실업률이 0.2%포인트가량 높아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시장은 셧다운, 경기 둔화, 연준의 금리 인하 가속이라는 논리로 받아들이면서 오히려 증시는 상승했습니다. 두 번째, 국내에서는 정청래 의원이 코스피 5천 달성을 위해 모든 당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정치적 수사일 수 있지만 정책 드라이브가 가장 시장 기대감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공매도 관련 뉴스입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공매도에서 큰 재미를 보지 못했고 대신 코스피에서 17조 원을 순매도했다는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이는 개인의 심리가 여전히 방어적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번째, 산업 뉴스에서는 미국의 LNG 프로젝트 확대, 방산 증산 정책, 그리고 AI 반도체 투자 확대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코어웨이브가 메타와 20조 원 규모의 계약을 맺은 뉴스는 국내 반도체 장비주에 강력한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섹터와 종목 흐름을 정리해보면 방산조선은 HJ중공업, 하나엔진, 삼성중공업, 대한조선 같은 종목들이 잇따라 수주와 계약을 발표했습니다. 지정학적 긴장과 LNG 운송 수요 증가는 단순한 단기 모멘텀이 아니라 구조적 성장 요인으로 해석됩니다. 반도체 AI 섹터는 삼성전자의 HBM4 양산, 원익 IPS, 파두, 한미반도체 같은 장비주의 강세, 그리고 네이버가 두나무 인수 후 넥슨과 MOU 맺은 뉴스까지 연결되면서 반도체와 플랫폼, 블록체인까지 테마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바이오 제약 섹터는 알테오젠은 ALT B4 관련 마일스톤 350억 수령을 공시했습니다. 율동제약은 먹는 비만 신약 임상 성과로 10% 체중 감소 효과가 확인되면서 게임 체인저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고령은 블록버스터 항암제 확보 기대, 한미약품은 계약금 인식으로 실적 우려가 해소됐습니다. D&D 파마텍은 먹는 GLP-1 글로벌 임상 진입으로 화이자 인수 기대감까지 부각됐습니다. 기금속 ETF 섹터에서는 금과 은 가격이 신고가를 기록하면서 금 선물 ETF와 골드 선물 ETF가 각각 3% 강세를 기록했습니다. 정책 에너지 섹터에서는 LG 에너지 솔루션은 중국 화유 코발트와 전구체 공급 계약을 맺으며 공급망 안정성을 강화했고요. 한국전력은 한전산업 지분 인수를 가속화하면서 공용화 논의에 불을 붙였습니다. 오늘의 전략 세 가지를 말씀드리면 첫 번째, 지수보다 섹터 중심이 전략입니다. 환율 부담과 연휴 전 경기 심리 때문에 지수가 제한적일 수 있지만 방산, 조선, 반도체, 바이오 같은 섹터는 여전히 뉴스 모멘텀이 강합니다. 두 번째는 환율 레벨은 반드시 확인해야 됩니다. 원달러가 1,400을 위에서 완착한다면 외국인 매도가 재차 강할 수 있어요. 반대로 환율이 안정되면 성장주와 기술주 수급이 돌아올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뉴스 드리븐 매매가 필요합니다. 셧다운 협상 속보, 관세 정책 뉴스, 그리고 개별 종목 공시가 잇따를 것이므로 빠른 대응 전략이 필수입니다. 오늘 주목해야 할 두 종목, 알테오젠과 LIG 넥스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LIG 넥스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알테오젠은 ALT B4 관련 마일스톤 기술료 350억 수령을 발표됐습니다. 기술 이전 계약과 신뢰성과 추가 마일스톤 기술 이전 계약의 신뢰성과 추가 마일스톤 가능성을 보여주는 대목이죠. 주가가 갭상승할 수 있지만 눌림 구간에서 분할 매수 접근이 합리적이라고 봅니다. 자, LIG 넥스원은 방산 랠리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된 종목이죠. 하지만 천국 미사일, 유도 무기, 글로벌 수주 기대감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전일 방산주가 크게 올랐기 때문에 LIG 넥스원의 후발주자 반등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글로벌 증시는 셧다운 우려를 금리 인하 기대감으로 바꾸며 다우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어요. 국내는 연휴 전 경기 심리와 환율 부담으로 약세를 보였지만 방산, 반도체, 조선, 바이오, 기금속 섹터가 지수를 방어했습니다. 오늘의 전략은 지수 추격 매수보다는 섹터 중심의 눌림 매수입니다. 방산 조선은 눌림 후 재진입, 반도체 장비는 수주와 로드맵 뉴스 동반 종목 중심 대응, 바이오는 이벤트 모멘텀 단기 매매, 기금속 ETF는 환율 변동성에 따른 해지로 가져가야 합니다. 오늘은 10월 1일 4분기 시작을 맞이했습니다. 셧다운, 환율, 연휴라는 세 가지 변수가 시장을 흔들겠지만 오히려 섹터별 기회를 찾을 수 있는 환경이 열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뉴스에서 섹터로, 섹터에서 종목으로, 종목에서 수익으로 이어가는 전략을 기준대로 지켜내시길 바랍니다. 기준 있는 트레이딩으로 4쿼터 첫날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성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